어제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월 2일 1,052명이 숨진 이후로 하루 동안 1,000명 이상이 숨진 건 처음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대한 위반 사례로 3번 이상 적발된 27곳의 식당과 주점이 주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실제 감염자 수가 공식 발표보다 최대 24배 가까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국무부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스턴 소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4,498명 늘어난 407만 3,067명, 사망자는 760명이 늘어 14만 5,71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26명이 늘어 43만 6,379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난 3만 2,60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58명이 늘어나 18만 3,372명,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15,8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만 400만 명 이상이 감염됐는데요.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등 신규 확산국의 감염 추세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15만 1,738명입니다. 미국에서만 무려 403만 93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62만 1,121명으로 미국에서는 14만 4,98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가 서구권으로 본격 확산하면서 미국은 첫 발생국인 중국을 제치고 최다 확산국이 됐습니다. 지난 6월 재확산 시점부터는 기존 핫스팟이었던 뉴욕, 캘리포니아 외에 플로리다, 텍사스 등 남부주를 중심으로 가파른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흥국에서의 확산도 꾸준합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늘 기준 브라질에선 총 216만 6,532명이 누적 확진되면서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인도에선 121만 6,173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누적 확진자 78만 9,109명으로 전 세계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한편 누적 확진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지난 6월 28일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500만 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월 2일 1,052명이 숨진 이후로 하루 동안 1,000명 이상이 숨진 건 처음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바다와 오리건주 등은 어제 1일 기준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21일 미국 내 코로나19 1일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이후 처음으로 보입니다. 언론마다 자체 집계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난 5월 말 또는 6월 초 이후 처음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집계 분석한 결과 하루 동안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지난 6월 2일 1,052명이 숨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달 들어 일일 평균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7월 들어 처음으로 일일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네바다와 오리건, 테네시 등은 일일 기준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지난 7일 동안 일일 사망자 일주일 평균치 기록을 6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USA 투데이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는 5만 9천 명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동안 미국 내 코로나19의 진앙지였던 뉴욕은 최근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에 대한 위반 사례로 3번 이상 적발된 27곳의 식당과 주점이 주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욕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당이나 주점의 주류 면허를 정지하고 규정을 3번 위반하면 영업을 정지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뉴욕주를 방문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주를 총 31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1일 기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뉴욕 퀸즈와 서퍼 카운티에 있는 주점 및 식당 4곳의 주류 면허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 주점과 식당들이 실외 식사 허용 조치를 주류를 판매하는 기회로 악용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식당 등에 대해 위반 사례가 3번 적발되면 영업 중단을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총 27곳의 주점 및 식당의 주류 면허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뉴욕주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주에 알래스카와 인디애나, 델라웨어, 메릴랜드, 미주리와 몬태나,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와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 10개 주를 추가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격리 대상주는 기존 22개 주에서 총 31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407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남은 혈액의 항체 검사 결과 실제 감염자는 이 공식 발표보다 최대 24배 가까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DC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단검사업체가 워싱턴주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베이 등 10개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남은 혈액 시료 16,025건을 분석한 결과 감염자는 공식 발표보다 최대 24배가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내과 학회지에도 게재됐습니다. CDC는 성별과 연령별, 퇴치 일시별 표본을 추출해 항체 보유 여부를 분석하고 지역별 인구비를 고려해 추정 감염자 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이루어진 조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CDC는 대규모 혈액 검사가 감염 비율에 대해 공식 보고보다 더 나은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CDC는 자체 분석 결과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된 이들의 비율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1%부터 뉴욕시 6.9%까지 다양했다면서 지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추정 감염 건수는 공식 보고 건수의 최소 6배에서 최대 23.8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 대상에 오른 10개 지역 중 커네티컷주와 플로리다주, 로스앤젤레스, 미주리주, 뉴욕시와 유타주, 워싱턴주 등 7곳에서 공식 보고된 것보다 감염자가 10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백신이나 추가적인 치료제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 예방 조치만으로도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1일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플로스 메디슨 홈페이지에 따르면 네덜란드 위트레우트 의대 연구진은 이날 규칙적으로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백신이나 추가적인 치료제 없이 코로나19를 대부분 억제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 상태와 코로나19 인식 여부에 의해 계층화된 전달 모형을 개발한 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의 수준별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내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자가 예방 조치는 발병률을 현저히 낮추고 최고 검사 횟수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추며 정점 규모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이 50%를 넘을 경우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정부 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회의 높은 인식, 자가 예방 조치가 결합한다면 정부 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정점 규모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인구 90%가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유효하게 하는 국가라면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코로나19 5차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가 현금 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실업수당의 연장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폭스뉴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고용시장에 아드레날린이 한 방 더 필요하다면서 미국 가정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 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 3차 부양책에서 재무부는 미국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추가 현금 지급에 부정적이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과 만나 1조 달러 규모의 5차 부양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초당적인 합의를 이뤘던 앞선 4번의 부양책과 달리 5차 부양책 합의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달 종료하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두고 민주당은 당분간 계속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를 기존 실업수당에 얹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추가 수당이 근로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인이 아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를 인구 계산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 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이익이 될 거라는 분석인데 소송이 약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의회 의석수 재배정을 위한 인구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배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서에는 불법 체류자를 국가 인구 계산에 포함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개나 3개의 의석을 더 할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백인이 아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를 인구 계산에서 빼고 투표지구를 백인 쪽에 더 기울어지게 만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조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고 공립학교, 의료 보험 혜택 등 연방 서비스에 관한 예산 분배에도 사용됩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중대한 법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아마도 소송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국무부는 휴스턴 소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하면서 미국이 번복하지 않으면 중국도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22일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령했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성명 발표 3시간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휴스턴 주재 영사관의 72시간 내 폐쇄를 전격 통보하고 요구했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중국 휴스턴의 총영사관 폐쇄를 지시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미국 일자리 강탈 그리고 다른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듯이 중국의 우리 주권 침해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겁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폐쇄 요구가 전례 없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라면서 미국이 이를 번복하지 않으면 중국은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빌어 중국이 우한 소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일 미국 전역에서는 노동자 수만 명이 인종차별 종식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20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FP 통신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연대하는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20일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업 주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재계 지도자들이 명확한 목소리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민권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다시 구상하고 기업은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 경제적 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북미 서비스 노조와 미국 교사연맹, 전미 트럭 운전자 노조 등 여러 대형 노조가 동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확한 참여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국 20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약 1,500명에 달하는 건물 관리원들이 파업하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주, 커네티컷주의 85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6,000명도 요양원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트럼프타워 앞에선 100여 명의 시위대가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용 추가 예산안인 히어로즈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 당국은 확진율과 입원율이 지금처럼 상승하면 영업 중단 조치를 추가로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9,000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11,500여 명이나 늘어났고 오늘 총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만간 뉴욕주를 제치고 캘리포니아주가 미전역 최대 피해주가 될 전망입니다. We opened up too soon. We didn't have the virus totally under control.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택 대피령을 시행했고 2달여 만에 확진율이 감소하면서 경제 재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얼데이 직후부터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했고 이후 하루 평균 2,6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주 당국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추가 영업 중단 조치와 엄격한 자택 대피령을 발령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ut I will underscore that if the data trends turn to such a place where we aren't confident we will get there, there will be potential for further dimming in parts of the state, certainly those counties that we're monitoring closely. 현재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중 주의 감시 목록에 오른 카운티는 33곳에 달합니다. 이들 카운티는 3,600만 명, 즉 주 전체 인구의 91%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셧다운 조치가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각 카운티 당국자들이 한 차례 더 봉쇄를 내리는 것을 고심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용실과 이발소의 야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미용업계에서는 야외 영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살롱 등이 야외 영업을 하기 위해선 환기가 잘 되는 천막이나 텐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역시 기본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미용실과 이발소에 필수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샴푸도 불가능합니다. 야외 영업 허용을 기대해왔던 한인 미용업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아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미용인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샴푸를 못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샴푸잖아요. 남가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도 변수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또다시 봉쇄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야외 영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돈 들여서 셋업은 하는데 또 전체 셧다운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놨다가 이번 주에 또 다 전체 들어가라 그러면은 제가 아는 분은 아직 오픈한 분 없고 코리아타운은요.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걸 해주질 않은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건 다름없어요. 사실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 미용업계 종사자만 2천여 명. 반복되는 셧다운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안에 미용업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질조사국은 어젯밤 10시 12분 앵커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8 지진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5.7 규모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진앙은 북위 55.1도, 서경 158.47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립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직후 알래스카 남부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타겟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일회용 비닐봉지의 대용품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재활용 분야 전문 투자회사인 클로즈 루프 파트너스가 설립한 이 컨소시엄에는 유통업체 크로거와 월그린도 이미 합류했습니다. 타겟은 이 컨소시엄의 목표는 일회용 소매 비닐봉지의 혁신적 대용품을 확인 실험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참여 업체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시간 언론은 주 실업보험국 소속 계약직 직원이 실업수당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 권한을 악용해 2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2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이 나왔고 일부는 명품 핸드백 등 사치품 구매에 사용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는 공금 횡령과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한인주택을 대상으로 한 빈집털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지난 18일 펠팍 한인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2건의 빈집털이 범죄가 발생한 데 이어 20일에도 한인주택을 대상으로 빈집털이 사건 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은 주로 오후 4시에서 6시에 이뤄졌고 가구별로 수천 달러의 현금이 털리거나 귀금속 등이 도난당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부터 천둥 번개와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역시 천둥 번개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